여러분, 건강검진표가 때로는 저승사자가 보낸 초대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상상해 보셨습니까? 멀쩡하게 등산 다니고 밥 잘 드시던 내 친구가 건강 좀 챙겨보겠다며 병원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암 환자가 되고 수술 받다 기력이 쇠해져서 불과 몇 달 만에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모습. 혹시 주변에서 보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그걸 운이 나빴다고 말하지만 의사인 제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은 운이 나쁜 게 아니라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린 대가입니다. 75이 넘으셨다면 제발 암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 나이에는 암을 모르는 게 약이고 아는 게 병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병원 매출을 걱정하는 의사들은 절대 해주지 않는 오직 여러분의 생존만을 위한 양심 선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병원에 돈을 갖다 바치고 수명을 깎아먹는 어리석은 노인이 아니라 내 몸을 지혜롭게 지키는 현명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막막한 노후 건강에 명쾌한 해답을 드리는 보건학 박사 김혜숙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건강 상식을 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20년, 30년을 병원 침대 위에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웃으며 보낼 것인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친구분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솔직한 고백에 힘을 실어주실 분들은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제가 의료계의 불편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맹신했던 조기 발견이라는 신화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데 미리미리 검사해서 나쁠 게 뭐 있나? 네, 젊을 때는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75이 넘어가면 그 속담은 틀렸습니다. 이 나이에는 호미로 막으려다 멀쩡한 댐을 무너뜨리는 격이 됩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분들 중 정말 가슴을 치며 후회하셨던 김철수 선생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83이 되신 김 선생님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건강 체질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뒷산을 오르내리시고 경로당에서도 목소리가 제일 크신 분이었죠. 그런데 자식들이 아버님,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제일 비싼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라며 효도 선물을 해드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는데 굳이 수백만 원짜리 정밀 검진을 받으신 겁니다. 검사 결과 췌장에 아주 작은 혹이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나이 들면 생기는 무록 같지만 혹시 모르니 조직 검사를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내 나이에 무슨 검사냐, 밥 잘 먹고 소화 잘 되면 그만이지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암이면 어쩌나 하는 공포심이 선생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그 좁고 깊은 췌장까지 바늘을 찔러 조직을 떼어내는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암이 아닌 단순 물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검사 도중 췌장이 자극을 받아 급성 췌장염이 터진 것입니다. 건강하던 김 선생님은 그날로 중환자실에 실려가셨습니다. 극심한 통증과 합병증으로 한 달을 꼬박 사경을 헤매셨고 멀쩡하던 근육은 다 빠져서 뼈만 앙상하게 남으셨습니다. 퇴원하실 때는 혼자 걷지도 못해 휠체어에 몸을 싣고 나오셨죠. 김 선생님이 퇴원하시던 날, 제 손을 잡고 피를 토하듯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박사님, 내가 미쳤지.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어. 그놈의 건강검진이 나를 반송장으로 만들었어. 여러분, 이게 과연 김 선생님만의 불운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병원에서 정밀 검사라는 이름으로 멀쩡한 어르신들을 환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75살이 넘으면 우리 몸은 낡은 고택과 같습니다. 기둥에 금도 좀 가고 문풍지도 좀 떨리고 마루도 삐걱거립니다. 이건 집이 무너질 징조가 아니라 80년 비바람을 견뎌낸 훈장이자 세월의 자연스러운 흔적입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의 최첨단 기계들은 이 낡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비정상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기어이 수술대에 눕힙니다. 오래된 고택은 보수하며 사는 것이지 기둥을 뽑아내고 새 것을 끼우려다가는 집 전체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오늘 저는 의사들이 웬만해서는 환자에게 솔직히 말해주지 않는 논영이 검사의 5가지 함정을 폭로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돈을 갖다 바치는 대신 진짜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 반드시 거절해야 할 검사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는 의사가 권하더라도 선생님, 저는 그 검사 안 받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첫 번째로 절대 받지 말아야 할 검사, 바로 증상 없는 소변 세균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병원이 노인들을 환자로 만드는 가장 쉬운 덫입니다. 김철수 선생님의 사례처럼 요양병원이나 검진센터에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어르신들, 소변 볼 때 아프지도 않고 열도 없고 소변 색깔도 괜찮은데 검진 결과지에 세균 검출이라고 나와서 덜컥 항생제 드신 적 있으시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몸의 방광은 나이가 들면 무균실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 기능이 떨어지면서 순한 세균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삽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무증상 세균뇨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할머니 10분 중 2분,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절반 가까이가 이 세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마치 우리 몸에 사는 유산균처럼 그냥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이 순한 터줏대감, 세균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밖에서 진짜 독한 놈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세균이 있네? 하면서 항생제를 들이부어 이 순한 균들을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빈 무주공산에 항생제에도 끄떡없는 슈퍼박테리아, 아주 악질적인 놈들이 침투합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지옥이 시작됩니다. 열이 펄펄 끓고 옆구리가 끊어질 듯 아픈 진짜 방광염, 신우신염이 생깁니다. 그때는 약도 잘 듣지 않습니다. 멀쩡하던 분이 검사 결과지 숫자 하나 고치려다가 평생 고생할 내성균만 키우는 꼴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몸이 뜨겁지 않고 아프지 않다면 소변 검사 수치는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잠자고 있는 사자의 쿼터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2번째로 피해야 할 위험한 검사는 증상 없는 심전도 검사입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있거나 숨이 차서 걷기도 힘든 게 아니라면 심전도 기계 앞에 서지 마십시오. 75이 넘은 심장이 20대 청춘의 심장처럼 규칙적이고 힘차게 뛴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 심장 근육도 두꺼워지고 박자도 조금씩 불규칙해집니다. 오래 신은 구두가 내 발에 맞춰 변형되듯 심장도 내 몸에 맞춰 적응해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기계는 융통성이 없습니다. 조금만 모양이 다르면 비정상, 신비대, 부정맥 의심이라며 빨간 줄을 쫙 그어버립니다. 이 빨간 줄 하나가 사람을 피말리게 합니다.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데 하는 불안감에 큰 병원을 찾게 되고 초음파를 찍고 급기 않는 혈관에 관을 넣는 시술까지 하게 됩니다. 멀쩡히 걸어 들어간 사람이 혈관 조영술을 하다가 혈관이 터지거나 조영제 독성 때문에 콩팥이 망가져 평생 투석을 하게 되는 의료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증상이 없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고 있는 겁니다. 기계의 차가운 눈금보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쉬는 내 몸의 생명력을 믿으십시오. 3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바로 단순 요통에 찍는 척추 자기 공명 영상, 즉 MRI입니다. 허리가 좀 뻐근하고 다리가 저리다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마치 인사치레처럼 사진 한번 정밀하게 찍어봅시다 라고 권합니다. 제발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100년 된 아주 훌륭한 고택, 한옥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래된 집이다 보니 마루를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도 나고 기둥에는 세월의 때가 묻어 있고 문풍지에는 작은 구멍도 좀 뚫려 있습니다. 이게 집이 당장 무너질 징조입니까? 아닙니다. 비바람을 견디며 80년을 버텨온 아주 튼튼한 세월의 흔적일 뿐입니다. 척추도 똑같습니다. 60세 이상 성인 10명 중 9명은 허리가 전혀 안 아파도 MRI를 찍으면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다, 척추관이 좁아져 있다 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듯 척추에 생긴 속주름입니다. 그런데 MRI 사진을 찍어서 눈으로 그 쭈글쭈글한 속주름을 확인하는 순간 사람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 허리가 이렇게 망가졌다니 하는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때부터는 멀쩡하던 허리가 더 아픈 것 같고 결국은 인테리어 업자가 멀쩡한 기둥을 뽑아내고 대공사를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수술이 필요 없는 허리인데 수술대에 눕게 되고 쇠를 받고 나사를 조이는 과정에서 척추 주변의 근육과 신경이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오히려 허리를 못 쓰고 누워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리에 마비가 와서 대소변을 못 가리거나 발목에 힘이 빠져 걷다가 자꾸 넘어지는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허리 통증은 사진 촬영이 정답이 아닙니다. 지팡이 짚고서라도 매일 30분씩 평지를 걷는 것, 그리고 따뜻한 찜질을 해주는 것. 이것이 사진 100장 찍는 것보다 100배는 더 훌륭한 치료법입니다. 네 번째는 특히 남성 어르신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전립선암 수치 검사, PSA 검사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비뇨기과 학회에서는 75세 이상 남성에게는 이 검사를 아예 권하지 않습니다. 검사의 등급으로 치면 DAD 등급, 즉 절대 하지 마시오라는 낙제점을 받은 검사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도 명확합니다. 전립선암은 별명이 거북이 암입니다. 진행 속도가 너무나 느려서 암이 있어도 그게 커져서 생명을 위협하거나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다른 노안으로 천수를 누리다 돌아가십니다. 평생 내 몸에 암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피검사로 이걸 굳이 찾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수치가 높네요 라는 말 한마디에 조직 검사한다고 그 예민한 곳을 바늘로 찌르고 암세포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불안하니까 수술해서 전립선을 드러냅니다. 그 대가는 남성으로서의 존엄을 무너뜨릴 만큼 참혹합니다. 수술 받은 5분 중 1분은 평생 기저귀를 차야 하는 요실금이 오고 10분 중 7분은 남성 기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여러분, 100세까지 사신다고 가정했을 때 기저귀 차고 축축한 채로 20년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순한 거북이 한 마리 뱃속에 키우면서 암이 있는지도 모른 채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가며 건강하게 20년을 사시겠습니까?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의사가 피 뽑는 김에 전립선 수치도 한번 볼까요? 라고 물으면 아니요, 선생님. 저는 소변 잘 나오고 불편한 거 없으니 그건 빼주세요. 하고 웃으며 거절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남성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 5번째, 75살 이상 어르신의 대장 내시경입니다. 주변 친구분이 대장암 걸렸다는 소식 들으면 불안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병원 달려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정말 도시락 싹 들고 다니며 말리고 싶습니다. 대장에 생기는 용종이 자라서 암이 되는 데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이 걸립니다. 지금 75인 분에게 용종이 있다 한들 그게 암이 되어 생명을 위협하려면 90세는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75이 넘어서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장이 찢어지는 천공이 생길 확률, 장정결제를 먹다가 탈수로 쇼크가 올 확률은 젊은 사람보다 몇 배나 높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게 아니라 초가삼간을 아예 다 태워 먹고 길 바닥에 놔앉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5년이나 10년 전에 검사했을 때 깨끗했다면, 그리고 지금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살이 이유 없이 10kg씩 빠지는 게 아니라면 이제 대장 내시경은 명예롭게 졸업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장은 이제 얇은 종이처럼 연약해져 있습니다. 그 연약한 곳에 억지로 기계를 집어넣어 휘젓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고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증상 없는 소변 검사, 증상 없는 심전도, 단순 요통의 MRI, 전립선암 수치 검사, 그리고 대장 내시경. 이 5가지는 75살 이상 어르신에게는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수명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택은 고택 나름의 고즈넉한 멋과 품위가 있습니다. 자꾸 새 집처럼 뜯어 고치려다가는 집이 무너집니다.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사람보다 차라리 병원을 멀리하고 내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사실, 이것은 통계가 증명하는 과학입니다. 자,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숙제가 하나 생기셨을 겁니다. 박사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병원 검사도 안 받고 약도 안 쓰면 도대체 나는 뭘 믿고 살아야 합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맞습니다. 평생 병원이 내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고 살아오셨으니 갑자기 그 줄을 놓으라니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보건학 박사로서 수십 년간 연구하고 깨달은 병원 검사비 아껴서 투자해야 할 진짜 노후 건강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MRI 한번 찍을 돈이면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이 주는 가짜 안심이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진짜 활력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이 충격적이셨다면 댓글에 충격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자, 병원에 갖다 바치던 그 돈과 시간을 어디에 써야 진짜 남는 장사인지 김철수 선생님이 선택한 확실한 투자처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제 마음속에 큰 물음표가 하나 생기셨을 겁니다. 박사님, 하지 말라는 건 잘 알겠습니다. 병원 검사도 안 받고 약도 줄이면 도대체 나는 뭘 믿고 살아야 합니까? 불안해서 잠도 안 옵니다. 그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평생을 아프면 병원 간다. 미리 검사해서 병을 찾는다는 믿음으로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그 동아줄을 놓으라니 얼마나 막막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병원에 갖다 바치던 그 아까운 돈과 시간을 어디에 써야 진짜 남는 장사인지 김철수 선생님이 선택한 확실한 투자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쓸데없는 허리 MRI 한번 찍을 돈, 대략 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이면 여러분의 남은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진짜 생명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이 주는 가짜 안심이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진짜 활력입니다. 첫 번째 투자처, 바로 고성능 예방 백신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대상포진 걸려서 고생하는 친구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 고통은 산통보다 심하다고 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칼로 살을 베는 것처럼 아프고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끔찍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예전에 보건소에서 싼 가격에 주사 맞았으니 괜찮아 라고 생각하십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반쪽짜리 보험입니다. 기존에 맞으셨던 생백신은 70세가 넘어가면 예방 효과가 50% 밑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뚝뚝 떨어집니다. 주사를 맞고도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싱그릭스라는 사백신이 있습니다. 이건 예방 효과가 무려 97%입니다. 80세가 넘으셔도 91% 이상의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한 번 맞으면 10년 이상 끄떡없이 내 몸을 지켜줍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2번 맞아야 하는데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듭니다. 비싸지요. 하지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허리도 안 아픈데 습관처럼 찍는 MRI 비용이 80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사진 한 장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상포진이라는 끔찍한 지옥불 같은 고통에서 97% 확률로 해방되시겠습니까? 김철수 선생님은 MRI 예약 취소한 돈으로 부인과 함께 손잡고 이 주사부터 맞으셨습니다. 이게 진짜 현명한 어른의 투자입니다. 폐렴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놔주지만 병원에서 돈 내고 맞는 프리베나 13 같은 백신을 추가로 맞으면 폐렴을 막아주는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검사비 아껴서 내 몸의 방어력을 올리는 데 쓰십시오. 그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2번째 투자처, 약국이 아니라 정육점과 과일 가게입니다. 김철수 선생님은 이제 아침마다 눈 뜨면 습관처럼 찾던 영양제 통들을 다 치우셨습니다. 대신 삶은 계란 2개와 신선한 우유 한 잔을 드십니다. 나이 들어서 기운 없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자꾸 비틀거리는 건 병이 아니라 근육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막아주는 유일한 약은 약국에 없습니다. 오직 단백질이라는 음식뿐입니다. 매 끼니마다 고기나 생선, 두부, 계란을 내 손바닥 크기만큼은 드셔야 합니다. 소화 안 된다 라고 피하지 마시고 잘게 다져서라도 드셔야 내 몸의 엔진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20분, 딱 20분만 걸으십시오. 숨이 턱 끝까지 차게 뛸 필요도 없습니다. 무릎 나갑니다. 옆 사람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기분 좋게 햇볕 쬐며 걸으시면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20분 걷는 사람은 전혀 안 걷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30%나 낮습니다. 어떤 비싼 산삼이나 녹용도 이런 효과는 못 냅니다. MRI 찍을 돈으로 질 좋은 소고기 사 드시고 발이 편안한 운동화 한 켤레 사서 신으십시오. 그게 진짜 내 몸에 남는 재산입니다. 3번째, 딱 하나 예외인 검사가 있습니다. 이건 꼭 돈 써서 받으십시오. 바로 복부 대동맥류 초음파입니다. 특히 65세에서 75세 사이의 남성분들, 그리고 평생 담배를 피우셨던 분들은 필수입니다. 우리 뱃속에는 고속도로처럼 큰 혈관인 대동맥이 지나갑니다. 나이가 들고 혈관이 낡으면 이 대동맥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병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복부 대동맥류입니다. 무서운 건 증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펑 하고 터지면 손 쓸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무서운 시한폭탄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초음파로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미리 발견하면 간단한 시술로 터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매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평생 딱 한 번만 제대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센터에서 끼워 파는 쓸데없는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딱 이거 하나만 챙기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생명 연장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병원에 갔을 때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짐을 해도 하얀 가운 입은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검사 한번 해보시죠. 걱정되는데 하고 권하면 마음 약한 우리 어르신들 거절하기가 참 힘듭니다. 혹시나 선생님 기분 상하게 할까봐, 밉보일까봐 걱정도 되시죠. 그럴 때 의사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 몸과 지갑을 지키는 아주 품격 있는 질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수첩에 적어 가셨다가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 눈을 보고 차분하게 읽으십시오.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제가 증상도 없는데 이 검사로 병을 찾아서 치료하면 제가 더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의사가 우물쭈물하거나 글쎄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죠? 라고 얼버무린다면 그 검사는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생명 연장의 근거가 없다는 뜻이니까요. 2번째 질문. 이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몇 년이나 걸립니까?
만약 한 10년 꾸준히 치료해야 효과 봅니다. 라고 한다면 80살 어르신에게는 의미가 없는 치료일 수 있습니다. 잔인한 말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남은 귀한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약 먹으며 보내지 말고 맛있는 거 드시고 여행 다니며 즐겁게 사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세 번째 질문. 지금 안 하고 나중에 증상이 생겼을 때 검사해도 늦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노인성 질환, 특히 거북이암들은 늦지 않습니다. 지금 찾으나 나중에 아파서 찾으나 치료 결과가 똑같다면 굳이 미리 찾아서 몇 년 동안 마음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제 환자 김철수 선생님은 요즘 병원 쇼핑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 돈으로 친구분들과 맛집 다니시고 손주들 용돈 주시고 부인과 함께 온천 여행 다니십니다. 검사 안 받으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얼굴색이 환해지고 활력이 넘치십니다. 불안이라는 마음의 병을 걷어내니 진짜 건강이 찾아온 겁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오셔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박사님, 병원을 끊으니까 비로소 사는 맛이 납니다. 내가 내 몸을 믿어주니까 몸도 나를 배신하지 않네요. 그 환한 미소가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계셨던 건강의 상식이 송두리째 흔들리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부품을 갈아 끼워야 하는 고장난 기계가 아닙니다.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비바람을 견디고 자식들을 키워내고 이 나라를 일궈낸 위대한 역사책입니다. 오래된 나무의 온기가 상처가 아니라 훈장이듯 여러분의 몸에 새겨진 주름과 노화의 흔적은 치료해야 할 질병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오신 삶의 증명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 빛나는 훈장을 병이라 부르며 칼을 대고 약을 쓰지 마십시오. 노년의 건강은 병원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와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핵심 내용을 딱 3가지로 요약해 드립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노년은 소독약 냄새 대신 사람 냄새로 채워질 것입니다. 첫째, 75이 넘으면 증상 없는 검사는 독이 됩니다. 소변 수치가 조금 높다고, 심전도 모양이 조금 다르다고, 허리가 뻐근하다고 정밀 검사를 받지 마십시오. 작은 돌멩이 하나가 산사태를 일으키는 폭포수 효과를 기억하십시오. 검사가 검사를 낳고 결국 멀쩡한 사람을 중환자로 만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여러분의 손으로 끊어내셔야 합니다. 둘째, 의사에게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검사 안 받으면 제 수명이 줄어듭니까? 나중에 아플 때 치료해도 늦지 않습니까? 이 질문들이 여러분을 과잉 진료의 늪에서 구해줄 생명줄입니다. 의사의 권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은 생을 고통 없이 존엄하게 살아가야 할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셋째, 병원비 아낀 돈으로 진짜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MRI 찍을 돈으로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십시오. 검진 받을 시간에 정육점에 가서 좋은 고기를 사 드시고 공원에 나가 따스한 햇볕을 쬐며 걸으십시오. 그리고 딱 하나, 복부, 대동맥류, 초음파만 챙기십시오. 이것이 100세 시대의 진정한 재테크이자 건강테크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검사 결과지와 약봉지로 채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대화, 그리고 편안한 산책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지혜롭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막막했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진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와 함께 병원에 의존하지 않는 진짜 건강을 찾아가실 분들은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병원 검진표 대신 내 몸을 믿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숫자 1이 병원에 의존하던 삶을 끝내고 내 발로 서는 건강 독립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주치의 김혜숙이었습니다. 오늘도 병원 가지 마시고 공원 가시는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